2001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한 가족 캠핑카 실종 사건. 평범한 주말 가족 여행이 전국을 뒤흔든 미스터리. 그리고 3년 만에 발견된 캠핑카 안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단서들. 휴게소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 가족의 모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7월 21일 토요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평범한 가족이 주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42세의 중견 전자부품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그는 몇 달 전부터 이번 여행을 계획해왔습니다. 아내 박은주 씨는 39세로 전업주부였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가 시간을 보내던 그는 꼼꼼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주변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을 빠짐없이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집안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정리된 사진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6세의 딸 김수진 양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사춘기 소녀답게 부모와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가족 여행만큼은 늘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인터넷 카페 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10대였죠. 김도연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만큼은 꼭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요.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직접 중고 캠핑카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가족 셋이 함께 여행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캠핑카에는 여행용 짐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박은주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김수진 양이 챙긴 카메라와 일기장, 그리고 김도연 씨가 미리 조사해둔 강원도 캠핑장 정보가 적힌 메모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 여행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전 10시경 하얀색 캠핑카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김수진 양의 밝은 미소와 박은주 씨의 차분한 표정, 그리고 핸들을 잡고 집중하고 있는 김도연 씨의 모습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첫날, 가족은 미리 계획했던 대로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산간 캠핑장이었죠. 김수진 양은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진짜 예뻐.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줄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캠핑장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다른 캠핑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밤늦게까지 캠핑카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가족 캠핑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캠핑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캠핑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김도연 씨 가족의 캠핑카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캠핑장 관리인 최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도연 씨는 오전 8시경 관리사무소에 들러 체크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은주 씨는 캠핑카 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고 김수진 양은 마지막으로 캠핑장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오전 9시 30분경 하얀색 캠핑카는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근처의 다른 관광지를 둘러본 후 일요일 저녁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회사 동료에게 일요일 밤에는 집에 있을 테니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미리 말해두었을 정도로 귀가 일정이 확실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고속도로 휴게소의 CCTV에 김도연 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훗날 수사기관이 확보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되었죠. 화면 속 가족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주유를 하고 있었고 박은주 씨는 김수진 양과 함께 휴게소 매점에서 간식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김수진 양의 표정이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불안의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매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일반적인 여행객들이 사는 음료수와 과자류였습니다. 오후 12시 10분경 캠핑카는 휴게소를 떠나 다시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양은 휴게소에서 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에 가면 얘기할게. 이 메시지가 그들로부터 온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대부터는 이들의 행적이 묘연해집니다. 당초 계획했던 관광지 주차장이나 주요 도로의 CCTV에도 이들의 캠핑카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일요일 오후 6시가 지나고 저녁 8시가 되어도 김도연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던 그의 성격을 아는 가족들은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씨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가족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설마 이것이 전국을 뒤흔들 대형 실종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김도연 씨의 동생 김도경 씨는 직접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여행을 떠날 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김도연 씨가 근무하는 전자부품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과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각 한 번 한 적 없는 그였기에 동료들도 의아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회사에서는 김도연 씨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김수진 양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는 평소 결석 한 번 하지 않던 김수진 양이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집 전화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김도연 씨의 동생 김도경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가까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인 가족이 단지 하루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여행 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휴대폰이 고장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직 경찰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도경 씨는 형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정식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김수진 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수사 착수를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죠. 수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휴게소 CCTV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에 촬영된 마지막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면밀히 검토되었지만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문스러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매점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살펴보니 충분히 하루 이상 더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생수 여러 병과 과자, 그리고 김수진 양이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간식을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휴게소를 떠난 이후의 행적을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하얀색 캠핑카는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휴게소를 떠난 순간부터 지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지역 산악구조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모든 산길과 계곡, 심지어 폐도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강원도의 산간 지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면 수많은 작은 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임도들이었습니다. 캠핑카 한 대가 사라지기에는 충분히 넓고 복잡한 지형이었죠. 수색 3일째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산 쪽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60대 농부의 증언, 아이 우는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는 펜션 주인의 말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들은 시간과 장소가 불분명했고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가족 캠핑카 실종, 미스터리 깊어져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 TV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실종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색 작업은 더욱 대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를 넘어 군부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며 수색하는 모습은 연일 뉴스 화면을 장식했고 지상에서는 수백 명의 인력이 산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강원도 일대의 모든 계곡과 절벽, 심지어 폐광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색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 길을 잘못 들어 고립된 상황, 심지어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를 고려했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수색에서 발견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캠핑카의 흔적은 물론 가족들이 사용했을 만한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수사진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다양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김도연 씨 가족의 성향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혹시 계획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가족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김도연 씨는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고 경제적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박은주 씨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6세의 김수진 양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죠. 가족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도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실종 전날까지도 평범한 일상의 흔적들만 가득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휴게소에서 주유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떤 금융거래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객 실종 사건과 유사한 패턴이다. 혹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외계인 납치설까지 제기되는 상황 등 온갖 억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가족 동반 자살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김도경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형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목격자는 일요일 오후 늦게 산길에서 캠핑카를 봤다고 했고 다른 증언자는 그날 밤 계곡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증언은 산간 마을에 사는 이모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밤 11시경 평소 차가 다니지 않는 산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방향은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 인도였는데 일반적으로 캠핑카가 진입하기에는 너무 험한 길이었습니다. 수사진은 이 증언에 주목하고 해당 임도를 중점적으로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캠핑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험했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사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서를 주장하는 측과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 그리고 계획적 실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측까지. 하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언론의 관심도 다른 사건들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수색 작업도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9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년하고 2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갔던 지역 주민 정모 씨가 평소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산 중턱에서 버려진 차량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은 일반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겨진 채로 있던 하얀색 차량.
정모 씨는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버린 고철 덩어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캠핑카였고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온 국민이 찾던 바로 그 캠핑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진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3년 동안 수백 건의 수색을 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진이 본 광경은 매우 기이했습니다. 캠핑카는 나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주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어떻게 캠핑카가 들어갔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이 지나갈 만한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캠핑카의 외관은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약간의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인 정도였지 심각한 파손이나 충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차량 내부였습니다. 캠핑카 문을 열어보니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만 없을 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도연 씨의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심지어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박은주 씨의 핸드백이 있었고 그 안에는 화장품과 상비약,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김수진 양의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필기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마치 잠깐 차에서 내린 것처럼 모든 개인 소지품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행 첫날 준비했던 김치와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모두 상해서 냄새가 심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구입한 과자와 음료수들도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개만 개봉된 상태였고 대부분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차를 떠났다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면 왜 지갑과 핸드백은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박은주 씨의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 안에는 여행 기간 중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김수진 양이 혼자 포즈를 취한 사진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진들까지.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은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으로 추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사진 속에는 산길 어딘가에서 찍은 풍경이 담겨 있었는데 정확한 촬영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진은 차량 내부를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혈흔이나 폭력의 흔적, 몸싸움의 증거를 찾기 위해 과학수사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범죄의 흔적도 폭력의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의 연료는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배터리도 방전된 것 외에는 정상이었습니다.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캠핑카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3년 동안 잠잠했던 사건이 갑자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실종 가족 캠핑카 발견, 새로운 수사 실마리 될까? 3년 만에 발견, 가족은 어디에?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김도경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단서라도 발견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가족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현실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수사진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캠핑카가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다시 한번 수색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놓쳤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추가 수색에서도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했을 만한 의류나 개인 소지품,
심지어 작은 쓰레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캠핑카에서 내린 순간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위치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지형 전문가와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가능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캠핑카가 발견된 지점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에서도 최소 500m는 험한 산길을 지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캠핑카가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구간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캠핑카를 그 자리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딸을 봤다는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김수진 양과 닮은 소녀가 혼자 버스를 타는 것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대구에서는 실종된 어머니와 비슷한 여성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제보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김도경 씨는 직접 제보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들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는 오인이거나 착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비슷한 체격이나 외모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실종 가족으로 착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간혹 악의적인 허위 신고도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수진 양이 살아있다며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사건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어느 날 밤, 김도경 씨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삼촌, 저예요. 수진이에요. 라고 말하는 전화였습니다. 김도경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카와 너무 비슷해서 정말 수진이인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실제 수진이만 알 수 있는 가족 내부의 이야기를 물어보자 대답을 하지 못했고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진 누군가의 장난 전화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심리적 피로도 쌓여갔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고 사회적 관심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05년 들어서는 새로운 제보나 단서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공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인력이 다른 사건들로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상황이었죠. 2011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흐른 어느 봄날 뜻밖의 인물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조모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도연 씨 가족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며 자수하듯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모 씨의 등장은 잠잠했던 사건에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언자,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1년 7월 22일 밤, 저는 그 산에 있었습니다. 조모 씨는 수사관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11시경 캠핑카에서 내린 가족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내렸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내렸어요. 딸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모 씨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걸어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숨어서 지켜봤는데 30분 정도 후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이 증언이 알려지자 언론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10년 만의 증언, 실종 사건 새로운 국면, 목격자 등장, 진실 밝혀질까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가던 사건이 다시 한번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도경 씨와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단서가 마침내 나타난 것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증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해서 차라리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수사진은 조모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흔적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모 씨의 증언에는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시각에 가족들이 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휴게소 CCTV와 다른 목격담들을 종합하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소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조모 씨는 캠핑카가 발견된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가족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까지 캠핑카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수사진이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정보들을 묻자 조모 씨는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복장이나 캠핑카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자 조모 씨의 증언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증언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주일간의 조사 후 그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조모 씨는 평소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었고 과거에도 다른 사건들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11년 5월 경찰은 조모 씨의 증언이 허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가족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희망의 실마리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김도경 씨는 또 한 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론들도 이번 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모 씨는 결국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종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식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허위 제보구나라며 무관심해졌고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어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김도연 씨 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한 구석 서류 보관함에는 두꺼운 수사 파일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노인 자원봉사자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이 세상에 없고 첫 번째 목격자였던 캠핑장 관리인도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기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경 씨는 여전히 형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60대에 접어든 그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수소문하거나 언론에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당시 16세였던 김수진 양은 이제 4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김도경 씨는 때때로 길에서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강원도 산간 지역도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던 산길들 중 일부는 개발로 인해 사라졌고 새로운 도로와 펜션들이 들어섰습니다. 캠핑카가 발견되었던 그 외진 산중턱도 이제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사람들이 종종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간혹 등산객들이 그곳에서 예전에 실종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니냐
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의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경찰 수사도 공식적으로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적극적인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들도 여러 번 바뀌었고 현재 담당자는 사건의 세부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4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사고였을 가능성입니다. 가족들이 캠핑카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다가 절벽이나 계곡으로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캠핑카는 누가 그 외진 곳까지 옮겨 놓았을까요? 두 번째는 누군가의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입니다. 산속에서 강도나 다른 범죄자를 만나 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에서는 어떤 범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금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이 스스로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평소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그리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 앞에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복잡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도연 씨, 박은주 씨, 김수진 양이라는 세 명의 소중한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가족을 잃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도경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누군가의 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기억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김도연 씨가 회사 동료들에게 했던 말, 이번만큼은 꼭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